이슈 인터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하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서 네. 어떤 일에 한숨을 쉬며 어떤 일에 이게 잘못된 게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어려운 네네. 상황인데 하루하루를 이럴 어떻게 때일수록 보내고 중심을 잘 있습니까? 잡아주십시오. 언론에서. 의원님도 잘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네. 요즘 우리 국민들이 네. 들숨의 불안, 날숨의 분노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불안과 초조의 시간을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하고 단호하게 결정하기 위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들의 불안과 초조의 시간을 빨리 끝내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큰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돌다리도 너무 많이 두드리면 깨진다는. 미끄러집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만 결론을 좀 내려주십사. 많은 국민들이 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차곡차곡 나의 할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지난 18일에 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열었지요. 네, 그랬습니다. 예, 그때 주요 사건 개요와 쟁점은 뭐였습니까? 핵심적인 쟁점은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지금 100억 원대의 주가 조작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론에다가 밝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세 차익 받은 사람들 중에 김건희 씨가 들어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이 깊은 한숨을 하고 쉬면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 김건희 씨 안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위 국가를 동원해서 주가 조작의 호재를 억지로 만들었거든요. 예.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 김건희, 최상목, 원희룡, 대통령까지 전부 다 이 억지로 호재를 만들었어요. 삼부토건 해외 사업 부분 청산 중인 삼부토건을 폴란드까지 우크라이나까지 끌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건희, 원희룡, 최상목, 윤석열 이런 분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 주가 조작에 어떻게 실제 관여되거나 연루됐느냐라는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앞부분 김건희 씨 계좌를 조사했느냐 또는 김건희 씨 차명 계좌를 조사했느냐에 대해서는 한숨을 쉬면서 이복현 원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살펴본 계좌에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예. 뒷부분 소위 김건희, 최상목, 원희룡, 윤석열 이 사람들이 이 국가를 동원한 주가 조작에 실제로 연루가 돼 있거나 관여했느냐라는 부분은 금감원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조사 권한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조사 권한이 있는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검찰로 넘겨라 예. 하는데 적어도 자기 임기 때까지는 6월 달까지는 넘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답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잠시 전 끝난 본회의에서 김건희 씨 관련된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상설특검 수사요구서죠. 법안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서가 통과되면 대통령, 지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상설특검 검사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국회 쪽에다가 추천 요청을 하고요.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보다 규모는 작지만 수사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오늘 통과시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대해서 특검을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요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상목 권한 대행인데. 맞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명태균 특검법도 전부 다 거부권. 벌써 거부권을 9번 행사했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9개 법안. 예. 그런데 이 또한 어찌 할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사실은 상설특검이 수사요구안이 국회에 통과를 하면 이건 무조건
특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상설특검 그럼 그 요청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하면 그 중에서 상설특검을 임명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면 안 할 걸로 보이죠. 그렇죠. 네, 예. 안 할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많이 늦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헌재에서도 임명해라라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거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확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보면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더군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겠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좀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네네. 나타내는 행동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점잖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그 말과도 상반되죠. 제일 큰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은 헌재를 존중해서 따라달라. 본인이 안 따르고 있거든요. 예. 염치 없는 태도라고 봅니다. 예. 네. 상부토건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금융위원회도 강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강제 조사. 네, 그렇군요. 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도 그 어디에서도 지금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있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고 벌써 시간도 꽤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당일날 제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님을 조금 좀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딴 게 아니라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갑자기 김건희 씨가 그 젤렌스키 부인 젤렌스카 만나고 최상목 대행이 그쪽 재무부 관리 만나고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까지 삼부토건과 함께 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죠. 그 당시 예. 오송 지하차도에서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내가 간다고 그 사태가 수습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남기고 일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 갔고 그때 삼부토건 주식이 주가가 1,000원짜리가 5,500원 5배 올라서 고점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거래가 중지됐다가 다시 이제 겨우 거래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23년 5월에서 7월이거든요. 근데 그 한국거래소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심리를 한 때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더 지난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굉장히 늦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거래소는 그 당시에 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런 주가 조작 정황을 적출하지 못했느냐라고 제가 거래소 그 시장감시위원장에게 여쭤봤어요. 뭘 하시던가요?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답변할 수 없다. 왜 답변을 못할까요? 예,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당시 한국거래소는 그런 100억 원대 이상, 현재 확인된 것만 100억 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의혹까지 나와서 지금 500억대 이상의 주가 조작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추정되는데 예. 그거를 적출해낼 수 없다? 한국거래소가? 그러면 무능인데다가 한국거래소 국장의 신뢰도를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무능이냐 아니면 그런 무능이 아니라 한국거래소는 그런 주가 조작의 정황을 다 적출을 했어요. 그런데 외압이 있었다거나 이거를 금감원에서 조사를 못하게 했다거나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떤 답도 못해요. 무능한 거냐 외압의 피해자냐 한국거래소가. 언제쯤 저희는 그 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요. 올해 안에 수사를 통해서 이건 드러난다. 왜냐하면 지금 계좌 추적은 200개 계좌 정도 추적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200개 계좌 이외에도 또 연결된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차명 계좌일 수도 있고요. 특히 3분의 1 체크하고 얘기했던 이종호 씨,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씨. 이종호 씨에 대한 강제 수사.
그다음에 당시 원희룡, 추경호 이분들과 최상목 이런 분들과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보면 저는 올해 안에 이게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이는데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아니 당신 무능하다는 겁니까? 스스로 적출을 못했다라고 하면 무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거래소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면 국장에 있는 우리 개미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주식 거래를 합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도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뭐 개미들은 지금도 한참 힘들죠. 계속해서 선거도 늦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 정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금 이거 계속 협업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나 김현정 의원까지 요 삼부토건권을 계속 쭉 팔로우를 작년부터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을 해서 어쨌든 실은 이거는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 작년에 저나 민병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는 아예 그냥 책상 아래에다가 묻어뒀군요. 캐비넷 안에 넣어뒀던 거거든요. 그나마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아유. 곧 강제 수사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제저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은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신청한 것 자체도 결국 밀려서 신청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비아폰 서버에 검찰과 관련된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검찰이 이렇게 영장 청구를 3번이나 반려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영장 청구하면서 이분들이 검찰에서 법원에 정확하게 영장 청구 사유를 적시했을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도 빠르게 사실은 특검으로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막 수사 열심히 내란 사건 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검찰에 대한 수사 안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선관위 서버를 이렇게 계엄군이 갔을 때 검찰에서 전문가가 올 거다 이런 대화들도 이미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예. 이런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지 않죠. 이분들은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와서 좀 대충 덮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얼마간이라도 해놓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이미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긴 했지만 혹시 네네. 기각될 정도로 내용을 굉장히 엉성하게 청구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장 청구서도 조만간 아마도 법사위나 이런 데 통해서 영장 청구 제대로 했느냐도 검증의 대상입니다. 들여다봐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좀 힘드시겠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 애타는 걸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죠. 광주에서는 철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도 광화문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이 됐고 지금 관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별한 뭔가 제스처는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지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온갖 수를 전부 다 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네. 그분이 아니더라도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김성훈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란 공동정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온갖 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전해드린 얘기입니다만은 윤석열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하고 있어서 왜 빨리 이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안 하냐라고 본인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되돌아가서 직무에 복귀하겠다 네. 이런 얘기군요. 예, 근데 박근혜 씨도 탄핵 결정하는 날 7단 케이크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기들 희망회로는
각자 돌리는 거니까요. 예. 근데 각자 원하는 게 다릅니다만 워낙에 지금 네. 선고일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이제 그것도 지나가고 내일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내일도 불확실하고 다음 주로 내일 넘어가느냐. 지나갔습니다. 예. 다음 주냐 아니면 4월까지 넘어가느냐. 어떻게 저희 예측해야 됩니까? 그 24일 10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탄핵 네. 심리 선고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생각은 그냥 이것도 뭐 추측입니다.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 전 그다음에 한덕수 선고 후 하면 25일 정도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25일이나 26일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6일을 넘기면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선고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26일은 넘기기 전에 또 24일은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 생각을 하면 24일, 25일, 26일, 24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사이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 예측한 그 시기가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순복을 해야 할 텐데 네.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순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너무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는 걸로 만드는 게 이제 그분들의 이제 흔히 요즘 친구들 말로 하면 종특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승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승복 선언을 매우 늦게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을 해보면은요. 예. 소위 지난번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저지하기에 모였던 아스팔트 극단 극우 세력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남동 관저를 에워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행정부처에서 특히 경찰이겠죠. 탄핵 결정이 나면, 파면 결정이 나면 즉시 관저에 국민들이 또 극단 세력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아예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충돌, 불필요한 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집을 비워라, 관저를 비워라 라고 했을 때 일정한 하루 이틀 시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저를 비우지 않고 그 속에서 저항하려고 한다면 폐거불응죄 등으로 인해서 그 집에서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내란죄도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시킬 수 있거든요. 영장을 다시 법원 스스로 직권으로 발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더 오래 갈 겁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윤석열 씨를 관저에서 빼서 구치소로 데리고 가는 게 우리 공동체의 혼란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후에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인데요. 왜냐하면 원래 아스팔트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못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내란 목적 계엄 사태 이후에 극우 극단 세력을 국민의힘이 제도권 안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것도 레드카펫을 깔아서 초대를 했거든요. 이들을 제도권 바깥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처럼 뭐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할 수도 없고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제도권 바깥으로 밀어내고 이들과 손잡는 정치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미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도 국민들도 보여주셔야 되고 그 첫 단추는 이번 대선에서 소위 민주헌정 세력이 극단주의 세력, 반헌정 세력들을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가 뜨면 어둠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조국 혁신당도 분명히 큰 역할을 해낼 텐데 어떤 모습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검찰 독재 정권의 온전한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
검찰청을 수사와 기소로 나뉘어야죠. 완전히 분리를 해서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상목 등 그 소위 기재부 관료들이 벌이고 있는 그 횡포들이 많습니다. 기재부 등 권력기관 개혁에 굉장히 저희들은 매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국민들 모두가 존엄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국민들도 늘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4월 2일에 이제 담양군수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부터 네네.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조국 혁신당 후보가 정철원 후보,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재종 후보 이제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선거의 승리 조국 혁신당에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번 선거에서 정철원 군의회 의장이세요. 삼선의 군의원 의장이시고 이분이 그 당선이 된다는 거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12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비례대표잖아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이 아니에요. 예. 12명의 의원들이 담양군을 정철원 군수와 함께 당선이 된다면 군수와 함께 담양군을 소위 사회권 선진국, 품격 있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12명이 다 같이 노력할 겁니다. 여기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야 호남 정치도 혁신되고 조국혁신당한테 군을 맡겼더니 담양군을 맡겼더니 이렇게 바꿔놓는구나라고 하는 우리 호남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온 힘을 다 기울일 거다라는 거고요. 예. 담양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거하는데. 그리고 인수위 기간도 없고요. 당선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군정을 봐와야 되는데 담양에서 산 날이 며칠인지 사실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내일 당장 군정을 맡겨도 제대로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삼선의 군의장 정철원 후보. 담양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도 정철원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당이 처음 생겼었을 때부터서 늘 같은 목소리를 내왔고 또 네네. 우리 호남권에도 늘 같은 정성을 기울여 왔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후보자를 내는데 아마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 그 추측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후보가 이제 된다면 담양 군수가 된다면 그동안에 네네. 약속하신 것들 어떻게 이뤄내실지 사뭇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그러려면 먼저 당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